수당 시대의 중국 불교의 발전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같은 시기에 동남아 각국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알아보자. 중국과 이어져 있는 동남아 지역의 불교의 시작은 기원전 200여 년 인도의 아쇼카 왕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쇼카 왕은 승려 사절단을 금나라로 보냈으며 금나라는 지금의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지역을 일컫는다. 소승 불교에서 시작하여 중국 수당 시대인 7세기경에 대승 불교가 전파하게 된다. 당 고종 때 교지, 즉 지금의 월남 하노이의 안남 도호구가 건설됐다. 이때부터 월남의 불교는 중국 선종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현재 3파로 분류되어 있는 월남의 불교도 중국 선종에서 유래됐다. 그중 비니다류파는 달마의 법을 이었고 무언파는 중국 백장회회의 제자라 자칭했으며 초당파의 초당선사도 중국인이다. 그 이후에 월남 불교의 발전은 당대 정관의 치시기와 비슷하여 유가, 도가, 불가가 공존하는 모습이었다. 2차 대전 후 월남 불교도 고난이 시작됐다. 정부의 배불 정책이 시작되자 대사나 장로들이 분신 순교하며 필사적인 보호 활동을 펼쳤으며 국제적인 여론도 떠들썩하게 했다. 북주의 장권을 이어받았으나 불교에 대한 수문제의 정책은 주무제의 폐불 정책과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사원을 수리하는 등 불교 발전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정책은 그가 반야니사에서 태어났고 지선 비구니와 사랑하는 관계에 있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불교로 민심을 수습하고 정권을 장악하려는 수단이었다. 수문제는 전국 곳곳에다 새로운 사원과 사리탑을 세웠으며 불교 밀정의 서한인 대응선사가 바로 수문제가 세운 대표적인 사원 하나이다. 자기의 아버지와 형을 차례로 살해하여 불의하게 왕위를 찬탈한 수양제이긴 하지만 그 또한 독실한 불교도였다. 왕위를 탈취하기 전 유명한 승려인 지희를 모셔 보살계를 받았고 많은 사원을 건립하였다. 측천무호는 그가 사용한 태자궁을 사원으로 만들었는데 그곳이 바로 성황의 서한 대천복사이다. 수양제가 받들어 모셨던 지휘대사는 중국 불교 천태종의 창자이다. 남북조 때 진나라의 고승으로 수나라대 불교가 부흥되자 호부 방향에서 옥천사를 세웠고 그곳에서 법화경을 강의했다. 당, 송, 원, 명 여러 대에 걸쳐 수리한 당양 옥천사는 10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자랑하며 지금의 대웅고전은 원제의 작품이다. 측면 돌에 새긴 관음 화상은 당대 화가 오도자의 작품이라 한다. 사원 왼쪽에는 진주천이 있는데 그래서 옥천사란 이름으로 불리웠을까?
후 지휘는 옥천사를 떠나 곳곳에서 불법을 전했다. 한동안 천태산에 머물렀으며 절강성 신창의 대불사에서 열반하셨다. 그의 유언에 따라 수양제는 천태산에 국청사를 지었고 천태종이 이곳에서부터 발전하였다. 현존한 건축물은 청제 때 세운 것이다. 대웅고전 안에는 명제 때 만든 석가모니상이 있고 양쪽으로는 원대 목각 18라한상이 있다. 사원 안에는 수대의 제1대 주지 관정대사가 선수 심었다는 매화가 있고 사원 밖에는 당의 밀교 고승들의 묘가 있다. 당 격종 때 일본 승려 최청이 국청사를 찾았고 귀국 후 일본에서 천태종을 세웠으며 지금까지도 성황을 이룬다. 일본의 천태종 또한 국청사를 조정으로 섬긴다. 지의 대사가 창시한 천태종은 법화경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법화종이라고도 하며 중국 불교에서 정식으로 세운 최초의 종파이다. 정부와 민간 모든 계층의 지지를 얻었고 그 후에 많은 불교 종파에 큰 영향을 주었다. 수대에 세워져 당대에 영향을 끼쳤던 또 하나의 종파가 도선이 세운 율종이다. 남북족 때부터 불교는 통일된 계율로 조직성을 강화했다. 그래서 율법을 중요시하는 율사들이 점차 율종을 형성해갔으며 여러 종파 중 연구와 계율을 위주로 하는 종가 되었다. 그러나 교리에 대한 설명이 각기 틀려 율종은 다시 3종파로 나눠졌으나 조선의 남산종이 주종을 이루었다. 도선은 서한 종남산의 정업사에 거주하며 법을 설했다. 그래서 정업사는 율종의 조정이 되었다. 외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피해가 적었으며 그래서 진전 복도의 처마의 색지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진귀한 명대 비석 당선율사 유적에는 도선의 업적이 새겨져 있다.
명대 비석에는 도선을 당선율사라 말하지만 도선은 소대 때 태어났고 수양제 때 출가했다. 소대 말기 그 당시의 율학의 대가 지수의 가르침이 그의 율학의 기초가 되어라. 정업사도 소대 때 세운 것이고 사원 밖 동북 쪽에 도선 율사 사리탑이 있다. 당 정관년대에 태어난 법장 대사도 당대 초기에 화엄종을 세웠다. 화엄종은 소의 경전으로 삼는 화엄경에서 유래됐다. 또한 창시자인 법장은 현수국사라 불려져 현수종이라고도 한다. 화엄종은 법계 연기의 사상을 위주로 하여 법계종이라고도 불리우며 두순, 지엄, 법장, 경시, 정밀로 대를 이었고 법장이 실제 창시자이다. 법장은 출가하기 전 현화사에서 지엄의 화엄경 해설을 듣고 그의 제자가 됐으나 당 고종 원년에 이르러서야 삼위를 받았다. 서한 화엄사에는 화엄종, 초조, 두순화상과 사조 청량국사 진관의 묘탑이 있다. 법장은 대천사에서 번역에 종사했고 그곳에서 열반하여 화엄사 남쪽에 묻혔다. 고세에 제일 큰 영향을 주었던 종파는 선종일 것이다. 선종의 사상은 오늘날까지 심지어 서양 세계까지 널리 알려졌다. 수습사정을 주장하여 선종이라 불려졌으며 조조인 보리달마 이후로 해가, 승찬, 도신, 홍인이 대를 이었고 그 후 남종의 해능과 북종의 신수로 갈라졌다. 오조 홍인의 진수는 해능이 전해받았다. 남인도 바라문족에서 태어난 보리달마는 520년에서 526년 사이 남북조 시대에 중국으로 건너와 먼저 남조의 양해에 도착했다. 독실한 불교 신자인 양무제와 공덕에 관한 문답을 나누었는데 서로의 의견이 다르자 달마는 강을 건너 북조의 위나라로 갔다. 후세에는 달마가 한 걸음에 강을 건넜다라는 전설도 있다. 위나라에 도착한 달마는 숭산의 소림사에서 선정을 닦았다. 9년 동안 종일 묵묵히 벽을 맞대고 있었는데 면벽 고수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곳에서 능가경을 해가에게 전해주며 그의 승복을 휴식으로 삼았다. 그 후로 육조 해승까지 모두 승복을 표식으로 삼았다. 흔히 말하는 의발진전도 이 이야기와 관계가 있다. 하남 소림사의 이름은 보리달마로 인해 널리 알려졌다. 당대 초기 이세민이 왕세충을 멸할 때
소림사의 도움을 받았고 소림사 무승의 명성도 전국에 전해졌다. 지금 소림권법이 주목받는 것도 이러한 역사와 관계가 있다. 소림사의 탐림은 당 정원 7년에 건립되었고 그 밖에 초조암과 삼조암자는 선종의 조종으로서 뿐 아니라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찰이다. 한 사람으로 이어지는 선종의 전승이 5조 홍인 때에 선종 전승사에서 유명한 계승 사건이 일어났다. 홍인은 제자 중에서 신수 유난히 아끼고 당기했다. 해능은 홍인의 동산사에서 8개월간 자빌꾼으로 일하면서 출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홍인은 은밀히 의발을 그에게 전해주었다. 그 과정을 알아보자. 해능은 해남도에서 북쪽으로 호북 황매 쌍봉산에서 홍인에게 불법을 구했다. 홍인이 말하기를 너는 영남 사람이고 한료인데 어떻게 불법을 배우는가? 한료란 중국인의 남쪽 소수민족에 대한 칭호로 야만인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을 들은 해능은 사람이야 남북 구분이 있겠지만 불성이 어찌 구분이 있겠습니까? 승려의 불성과 가의 불성은 같습니다. 승려가 부처님을 배울 수 있다면 저 또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여 홍인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해능의 등장이 아니었다면 신서의발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나 해능에게 전하자니 군중의 반발이 있을 것 같았다. 홍리 끝에 생각한 방법이 여러 승려들에게 계고를 써올려 그 중에서 계승자를 선택한다고 말했다. 신수는 동산사 복도 벽에다 신사 보리수 심여 명경대 시사 근불식 막사 약진이란 글귀를 썼다. 글을 쓸 줄 모르는 해능이었지만 남들이 이 계고를 읽는 걸 듣고 신수의 수양이 부족하다 생각되어 보리 본무수 명경 역비대 본래 무일몰 하처 약진이란 글귀를 벽 한 구석에다 쓰고 신수와 맞서기 시작했다. 홍인은 해능의 계고를 극찬했다. 그리고 밤에 해능을 방으로 불러 의발을 물려주며 은밀하게 해능을 제6대 승계자로 임명했다. 지금의 황매 쌍봉 동산사는 오조사가 됐고 사원 안에는 수복동, 오조 진신 등의 불교 유적들을 볼 수 있다. 의발을 물려준 홍인은 다른 승려들의 시기를 피하기 위해 그날 밤으로 길을 떠나게 하고 강주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 후 신수는 무승 해명을 보내 해능의 의발을 빼앗으려는 사건을 일으켰다. 선종은 홍인 이후에 크게 흥성했으며 남돈 북정이란 도파로 형성되었다. 해능의 선법은 단도직입적인 돈으로 범부와 부처는 미혹함과 깨달음의 차이이고 미혹에서 깨달음까지는 한 생각의 차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돈어는 봉갈과 기금으로 발전되었다. 즉 몽둥이로 때리거나 고함을 지름으로써 상대방의 집착을 없애 한 번에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직지인심, 견성, 성불과 같은 남전의 도노 이론은 불교뿐 아니라 송, 명, 양대의 유학과 철학 사상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조이의 일단 화련 관통이 바로 도노 이론인 이로 즉지, 불지의 탈바꿈이다. 해능의 제자들은 그의 언행을 6조 단경으로 모았고 이것이 중국인이 쓴 유일한 경전이기도 하다. 계승도 못 받고 의발도 빼앗지 못한 신수는 처사이거 퇴장 어밀하여 호북 방향 옥천산 옥천사에서 14년을 은하다가
성인이 죽은 후에서야 옥천사 밖으로 법으로 전하여 국선이 형성됐고 정의 종시도 받았다. 척천부후는 90살이 넘은 신수를 남양에서 다시 장안으로 모셔와 도문사와 보은사를 지어두었으며 그는 무후와 당 중종의 존경을 받았다. 신수의 선법은 점차 거듭한다는 점오이다. 일체 불법 심신본유라 여겼던 국선은 보국과 의복 같은 제자의 활동으로 한동안 성행했으나 몇 해 못 가고 곧 쇠퇴해갔다. 광동으로 돌아간 해능도 15년 동안 은거하다가 676년 광주 법성사, 즉 지금의 광유사에 도착했다. 때마침 인종법사가 법성사에서 열반경을 설하던 중 교수님은 풍번에 대한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해능은 이런 말했다. 바람도 아니요 번도 아닌 당신들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요. 이 말을 들은 인종법사는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고 상석으로 모셨다. 문답이 오가는 도중 해능은 법의를 제시했고 인종은 그를 위해 사원 보리수 아래서 삭발을 시켰고 지광율사는 율법을 가르쳤다. 이로부터 육조 해능은 진정한 출가인이 되었다. 삼국시대 동호의 관저였던 광주 광효사의 본명은 제지사였고 영남지대 최고의 사원으로 송대 이후에 광효사로 바뀌었다. 사원 내에는 해능의 모발이 묻힌 예발탑과 육조 해능을 기념하는 육조전, 풍번당 그리고 보리수 등의 유적이 있다. 얼마 뒤 해능은 법성사를 떠나 조계 보림사, 즉 지금의 관동성의 조계 남아사에서 남쪽의 선종을 발전시켰다. 그래서 남아사는 남쪽 선종의 조정이 되었고 절안에는 육조 해능의 육신이 있다. 지금까지 전해진 선종의 많은 공안 중 불시풍동, 불시번동, 인자임동이 가장 유명하다. 일반적으로 공안은 선사의 계시를 말해 깨달음을 촉진해주는 계안으로 불교 선종을 배우는 참고가 되고 선종 이론의 전파에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